안녕하세요. 전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결혼은 했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새 생명이 찾아와 주길 기다리고 있었죠. 전 어렸을 때부터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다른 집안에 비해서도 사이가 많이 좋은 편이세요. 화목한 가정을 경험한 저는 자연스레 그것이 제 꿈이 되었고 결혼해서 부모님처럼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에게 여자 소개를 받게 되었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웃는 모습이 참 예뻤고 그것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을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결혼 후 얼마 뒤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본인이 이제 평생 못 쉬어볼 것 같다고 평생 한 번은 맘 편하게 쉬어보고 싶다고 해서 그러자고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낳으면 제가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아내가 많이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니까요. 저도 그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사정이 외벌이를 해도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았어요. 퇴근 후 아내가 집에 있으니 맛있는 밥도 챙겨주고 저도 같이 행복해졌어요. 여기에 아이까지 더해지면 더할 나위 없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저희 생각과는 달리 좀처럼 아이는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아내가 신경 쓸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위로했습니다. 생명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지내다 보면 생길 거라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요. 아내가 이 문제 때문에 혹시 우울증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돼서 최대한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 나름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퇴근 후 빨래며 설거지며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주말이 되면 좋은 곳에 데려가 맛있는 것도 먹곤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싶어 아내 몰래 비뇨기과 검사를 받아보기도 했어요. 다행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내에게도 혹시 모르니 검사를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 자체가 상처를 주는 일은 아닐까 싶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 싶어 저 또한 마음을 편히 먹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막상 집에만 있으니 갑갑하고 우울하다며 어느 날 친구와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임신도 잘 안 되고 우울해하는 중이었는데 기분 전환 겸 잘 다녀오라고 보내줬습니다. 그 뒤로도 잦은 여행, 쇼핑, 취미 활동 등등 아내가 하고 싶다는 건 다 해줬어요. 대리 만족하는 기분으로 저는 비록 일하지만 아내라도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내에게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 자신이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웃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가 잘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아내는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며 살았습니다. 저희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처가댁은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고 제 본가는 지방입니다. 본가가 아무래도 지방이다 보니까 자주 가지 못해요. 명절이나 생신 때 한 번씩 가는 정도? 반면 처가댁은 가까우니 자주 만나고 외식도 같이 하곤 했습니다. 와이프 입장에서 아무래도 시댁은 어렵다고 해서 아직 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오신 적은 없어요. 전 결혼 전 부모님과 돈독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부모님 챙기는 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죄송스러웠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시댁이라는 존재가 여자에게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결혼 전 많은 얘기들을 들어보면 시댁 문제로 자주 싸운다고 하고 남자가 중간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해서 저도 만남을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평생 살아야 하는 쪽은 아내이니 그런 문제를 굳이 만들어서 다투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로 아내에게 서운하다거나 미워한 적은 없습니다.
아내가 챙기지 않아도 제가 더 연락하고 챙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효도는 셀프니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모든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더라고요. 결국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말에 여느 때와 같이 집에서 쉬고 있는데 엄마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호연아. 집이니? 네, 엄마. 잘 지내시죠? 잘 지내지. 우리 지금 결혼식이 웬일로 서울에 있어서 서울에 가는 중이야. 가는 김에 혹시 너희 시간 괜찮으면 저녁에 밥이나 같이 먹을까 해서 전화해봤어. 아, 그래요? 좋죠. 그럼 이따 봬요. 그래. 전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아내는 좀 불편해하는 기색이 보였지만 전 멀리서 오셨고 끼케야 1년에 5번도 안 보는데 양해를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내는 알았다고 하더군요. 별탈 없이 지나가는구나 싶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고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평소 전화 통화할 때와는 또 다른 반가움이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다 같이 모이니 무척 반가웠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결혼해서 사는 걸 눈으로 직접 보니 색다르다며 신기해 하셨어요. 다 같이 과일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간만에 가족들이 복작복작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정말 금방 가더라고요. 부모님은 밤이 되니 다시 내려가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올라오셨는데 벌써 가시게요?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죠. 운전도 오래 하셔서 피곤하실 텐데. 아니야, 차도 막히고 집에 가서 자는 게 편해. 에이,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그냥 주무시고 가세요. 어머님은 잠시 멈칫하며 고민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세요, 어머님. 제가 모텔 잡아드릴게요. 거기서 편히 쉬다 가세요. 전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번듯하게 아들 집이 있는데 모텔에 가서 주무시라뇨. 아무리 시어머니가 불편해도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벙쪄 있는 사이에 어머니는 급구 사양하시고 그냥 차 별로 없을 때 집으로 가겠다며 가셨습니다. 전 집 앞까지 부모님을 배웅하고 집으로 들어와서 아내와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아니, 기껏해야 잠만 주무시고 가는 건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부모님을 모텔에 모시라니. 어차피 잠만 주무실 거면 여기나 거기나 똑같은 거 아니야? 뭐? 호텔이 아니라 모텔이라 서운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잖아. 처음으로 우리 집에 오셨고 가까운 거리도 아니라 이런 기회도 없는데 이건 좀 너무한다는 거지. 우리 부모님도 우리 집에서 주무신 적 없잖아. 똑같은 거지. 그게 어떻게 똑같아? 걸어서 20분 걸리는 거랑 차로 4시간이나 걸리는 거랑 같아? 어쨌든 이런 거 여자 입장에서는 좀 어렵고 불편해. 공평했으면 좋겠어. 오늘 갑자기 연락하고 오신 것도 난 좀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미리 양해 구했잖아. 그리고 이런 적 처음이고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인데 무튼 좀 서운하네. 이런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 생기는데 문제 될지 몰라. 그것도 좀 신경 써줘. 아내는 화가 났는지 삐졌는지 문을 쾅 닫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속상하기도 하고 아내가 왜 그러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시댁에서 받는 스트레스랄 게 제가 보기엔 없었거든요. 1년에 4번 정도 만나고 전화통화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희에게 별로 관여하시는 바가 없고요. 혹시 아이가 생기지 않은 스트레스가 히스테리로 변질된 걸까 싶기도 했어요.
아내에게 서운하긴 했지만 이미 지나간 일은 잊자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제가 따로 전화해서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랬던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괜찮으니 걱정 말라고 하셨죠. 그 뒤로 큰 문제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이쯤 되니 전 조금씩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전 아내에게 혹시 모르는 일이니 병원에 같이 가서 둘 다 검사를 받아보자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버럭 화를 내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게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전 그런 거 아니라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인공수정이든 시험관이든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며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민한 건 알겠지만 좀 이상했어요. 너무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물론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건 전적으로 여자의 몫이니 아내의 선택이겠지만 저도 좀 서운했습니다. 분명 둘 다 아이를 원하는 입장인데 저만 걱정되고 애타는 느낌? 아내의 마음이 정확히 어떤지 잘 모르겠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상담도 해보고 인터넷에 검색도 많이 해봤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여자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니 압박을 주지 말라더군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내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제일 힘든 건 아내일지도 모르니까요. 전 오랜만에 아내하고 기분 전환도 할 겸 서프라이즈를 계획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가 가고 싶어 했던 유럽 여행을 알아봤어요. 그동안 너무 아이에게만 집중한 것 같아서 이참에 부부관계를 더 돈독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전 간만에 아내 몰래 반차를 내고 꽃을 사서 집으로 갔습니다. 유럽 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서프라이즈로 알려줄 계획이었죠. 아내는 잠시 어딜 갔는지 집에 없더군요. 전 제가 온 걸 숨기려 신발까지 감춰놨습니다. 전 방에서 아내를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 말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습니다. 아내는 스피커폰으로 친구와 통화 중이더군요. 방에서 나가려고 하는 순간 아내의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자더라니까? 하마터면 피임 시술한 거 걸릴 뻔. 아, 나 근데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루프를 좀 빼볼까 하는데 이러다가 진짜 임신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애 갖기 싫은데. 그러면 피임약으로 바꾸면 되지. 근데 오빠가 그렇게 원하는데 언제까지 숨길 거야? 차라리 솔직히 딩크를 하자고 얘기를 해봐. 안 돼. 오빠 어렸을 적부터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게 꿈이었대. 차라리 이렇게 계속 속여서 자연적으로 임신이 안 되는 컨셉을 유지해야 날 불쌍하게 생각해서 계속 잘해주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애 갖기 싫다고 하면 나도 다시 일해야 하고 지금처럼 누리고 못 살 거 아니야. 지금 얼마나 좋아? 오빠가 집안일도 해주지, 여행도 보내주지, 쇼핑도 마음껏 하지. 이런 호사가 어디 있냐? 난 평생 딱 지금처럼만 살고 싶어. 전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게 아니고 아내가 아이가 갖기 싫어서 저 몰래 피임 시술을 했다는 사실이요. 엄청난 배신감과 허무감, 그리고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전 방에서 나왔습니다. 오빠, 언제 왔어? 언제 했어? 어? 피임 시술 언제 한 거냐고. 들었어? 응. 그래. 뜻이 다를 수 있어.
임신 출산은 여자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네가 엄마라는 삶으로 인해 불행해지는 일은 없게 만들려고.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 오, 오빠, 그게 아니라. 넌 너만 행복하자고 날 배신했어. 거짓말하고. 난 이제 더 이상 너 못 믿겠다. 전 일단 집을 나왔습니다. 미친 듯이 뛰다가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그동안 난 무엇을 위해 살았던 거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동안의 제 노력이 다 소용없는 짓이었다니. 3시간을 넘게 걷다 보니 모든 혼란이 거치고 정신이 명료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가는 길이 다르면 같이 행복할 수 없다는 건데 서로가 굳이 그럴 필요까진 없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애도 없으니 차라리 서로에게 잘 됐다 싶었습니다. 전 집으로 돌아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본인이 잘못했다며 사실을 얘기해 주더군요. 피임은 결혼 전에 했던 것이고 결혼 후 임신을 준비할 때가 되면 빼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일을 그만두고 막상 집에서 쉬다 보니 너무 좋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병원 가는 것을 미루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용서해 보려고도 생각해 봤지만 계속해서 예전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임신을 핑계 삼아 저를 조종했던 모든 일들이요. 거기에 제 부모님도 모텔로 쫓아내려 하고 툭하면 임신이 안 돼서 우울하다며 여행을 가고 쇼핑을 하고 싶다던 그 거짓된 모습들이요. 지금 내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는 아내는 정말 진심으로 저에게 미안한 게 맞을까? 라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전 더 이상 아내를 신뢰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이미 마음을 굳힌 제 마음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전 더 이상 널 믿을 수가 없어서 같이 살기 힘들 것 같다며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소식을 들은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오셔서 대신 사과하셨습니다. 딸이 너무 철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며 자식을 잘못 키운 본인들이 잘못이라고 미안하다고요. 그런데 사람 마음 한번 떠나니까 이게 되돌릴 수 없더라고요. 신뢰가 깨져서 결혼 유지가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셨습니다. 솔직히 결혼해서 임신 출산하면 여자가 더 손해인 건 맞지. 그러니까 유리도 그런 게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었겠어? 정서방이 그런 생각 안 들게 잘했어야지. 임신하겠다며 일까지 그만두게 해놓고선 이제 와서 대뜸 이혼이라니. 난 내 딸 이혼녀를 만들 수 없네. 아직 둘이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지금 당장 애 낳고 살면 되잖아. 이혼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네도? 전 이제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유리를 믿을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일 그만둔 것도 유리가 원해서 한 일이었지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야. 서로 이겨내고 사는 게 부부지. 만약 이혼 진행하겠다고 하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 집 전세금 위자료로 몽땅 내놓을 생각하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집 전세금은 전부 제가 마련한 거예요. 제가 결혼 전에 혼자 살아서 이미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혼수를 대단히 해온 것도 없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건 아내인데 오히려 으름장을 놓고 가셨어요. 전 더더욱 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내 부모도 챙기지 못하고 저런 사람들을 내 부모처럼 챙겼었다니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었구나 싶었어요. 처음에 미안해하던 아내도 장인 장모님이 다녀간 후로는 태도가 돌변해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나도 직장 그만두고 싶지 않았어. 오빠가 임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지. 이제 경력 단절이라 이직하기도 힘든데 당연히 전세금은 위자료로 내놔야지. 그만두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그렇게 놀러 다니고 취미 활동을 하셨어? 그래, 임신 준비하느라 일 그만둔 거 3천만 원 정도로 보상할 테니까 말도 안 되는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고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일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오빠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혼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결국 협의 이혼은 물 건너가게 됐고 이혼 소송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제는 서로에 대한 미움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참 씁쓸한 게 결혼해서 전 얻은 거 없이 주기만 했는데 그래도 법은 위자료를 어느 정도 줘야 한다고 하네요. 물론 몽땅 뺏기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던 3천만 원 정도만 주고 끝내는 걸로 끝났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생각보다 참 사람을 작아지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뭔가 잘못한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꼭 죄인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부모님께도 죄송했습니다. 한동안은 폐인처럼 살았어요. 일 끝나고 매일 술을 먹었어요. 그렇게 3개월을 보내고 나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다시 태어났다 생각하고 인생을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마음먹었습니다. 집부터 말끔히 정리하고 운동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제가 원하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진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삶이 실패한 것은 아니니까요. 여전히 제 삶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보려 합니다.